여러분 3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2085%라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대출 받으려고 해도 3%예요. 최대 금리가 지금 현재 24%입니다. 24%. 24%가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예요. 그런데 금리를 이자를 2085% 받겠다니 이거야말로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죠. 날강도죠. 날강도. 날강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자영업자가 인터넷에서 이런 쉽게 말하면 찌라시가 뜬 거예요. 대출 정보 사이트. 그래서 이 전화 한번 하면 여러분 이거 클릭하자마자 전화 한 번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통에 불나요. 이게 이런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전화를 한번 찍었다는 자체가 다른 곳에 계속 전화 오고요. 또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한번 찍잖아요. 찍으면 광고 나올 때마다 이 광고만 뜹니다. 돈 빌리라 이거 유혹하는 거죠. 그 자영업자는 지금 어려우니까 당장 돈이 10만 원, 20만 원도 급하니까 한 자영업자가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50만 원으로 갚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50만 원 못 갚으면 주당 15만 원의 연장 이자가 붙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학생증까지도 다 맡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못 갚았죠. 당연히 못 갚았죠.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 옵니다. 추심전화. 추심전화 진짜 지겨워요. 지독해요. 빚 갚으라 빚 갚으라 이 독촉 전화가 마치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 돈이 결국은요 실제 3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상환한 돈은 162만 원이었습니다. 162만 원.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30만 원 빌렸는데 162만 원이 됐으면 2085.7% 수준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일수의 현실, 대출의 현실, 사채업자의 현실, 이게 자영업자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만 원 빌렸는데 162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수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일수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당장 보세요 여러분. 당장 보시면 평균 금리가 401%예요. 401%. 2085%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긴 하지만 대부분이 401% 이러니 자영업자 혹은 저신용자 혹은 서민들 버텨나게 날 수 있겠습니까?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요. 불법 사채 피해 신고가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5,160건이에요. 5,160건. 금액은 평균 대출 금액이 992만 원이고요.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는데 평균 이자가 401%에 401%. 도둑놈도 따로 없죠. 돈 없으면 이렇습니다. 돈 없으면 이렇게 창피하고 또 창피한 게 이 돈 없는 현실이에요. 돈 없는 현실. 진짜 엄청나죠. 사법기관에 의뢰된 것만 하더라도 3,470건이고요. 평균은 625만 원이고요. 거래기간은 54일이었는데 여기도 391%입니다. 피해자가 의뢰한 건수는 1,690건이고요.
금액은 1,747만 원이고요. 85일 동안의 거래 기간 동안에 435%가 이자라고 합니다. 미치죠. 예, 이게 500만 원을 빌려도요. 500만 원을 빌려도 일단 꺾기 먼저 합니다. 꺾기. 500만 원 먼저 빌리면 꺾기에서 한 20% 떼가요. 그럼 100만 원 떼간다는 거예요. 100만 원. 꺾기에서 수수료, 선이자에서 100만 원 떼가고요. 갚는 것도 일수니까 하루에 계속 갚을 거 아니에요. 일수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갚아야 돼요. 10만 원씩. 여기다 이자 만 원을 더 플러스 시켜요. 11만 원씩 갚는 거예요. 계속. 주 5일을 갚아야죠. 주 5일을 갚으면 500만 원을 떨으려고 100만 원 떨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00만 원 선이자로 뗀 거니까. 그러면 매일 11만 원씩 갚는 거야. 그럼 또 5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면 50일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50일. 도둑놈이 따로 없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대한민국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자영업자들 상황이 이래요.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동대문 시장에 가보면 의류를 도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있는 자영업자들도 대부업체한테 100만 원을 빌려 썼다. 1000만 원을 빌려 썼다. 이러면 매일 14만 원씩 갚습니다. 86일간 12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86일간 1200만 원. 그런데 이거 못 갚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자에 이자가 더 불어납니다. 이자를 더 불어나서 이분이 실제로 쓴 거는요. 이 사례에 나오는 사례인데 1억 5천만 원을 썼는데 갚은 돈은 1억 6,100만 원을 갚았대요. 1,100만 원을 갚은 거죠. 이자율이 무려 40.4%. 예. 여기에서 최고까지 가면 161.1%라고 하니 이거야말로 난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불법 대출에 대한 피해 상담은 도대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계속해서 피해에 대한 상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할 것 없이 구제가 돼봤자 얼마 구제가 안 돼. 10% 내외로 구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요. 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느냐? 여러분, 계약서를 안 쓰잖아요. 이 계약서를 안 쓰기 때문에 피해를 이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해를. 계약서를 쓰게 되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계약서를 안 쓰니까 구제도 못 받고 피해만 엄청나게 입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30만 원에 이자를 2,085만 원을 안 내려면 빌리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빌리지 말아야 되는. 진짜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거 안 빌리면 죽을 것 같다. 그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릴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쓰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그래야지 나중에 피해를 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해를 봐도 피해를 못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살기 어려운데요.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을 그만두고요. 한 발 물러나서 좀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교회를 가시는 분은 교회를 가고요. 성당을 가시는 분은 성당을 가고요. 절에 가시는 분은 절에 가서 성찰을 해보는 거죠. 성찰을. 그러면 그 속에는 반드시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절대 마지막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버티다 보면
태양이 뜨듯이 우리의 희망의 태양도 힘차게 차고 오를 겁니다. 저는 그 기대를 믿습니다.